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중동 지역 전체를 전운으로 몰아넣은 주요 국제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다수의 이란 고위 관료들이 숨졌으며, 이에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과 주변국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강력히 보복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걸프 지역 내 미국 기업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 시설이 있는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이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레바논, 예멘, 시리아 등 주변국을 포함한 지역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주변국에서도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글로벌 경제, 특히 에너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유가 급등. 세계 원유 및 LNG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둘째, 시장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셋째, 공급망 위기. 해상 물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고 유조선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여파의 핵심 원인으로 전쟁의 향방과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입장에 따라 통과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침략에 가담한 나라들의 선박은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 국적의 마유리 나리호와 미국 소유의 인도행 선박 세이프시 비슈누호가 피격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선박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 튀르키예 등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고, 그리스와 같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선박 추적 시스템을 끈 채 통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이후 통과가 확인된 선박들의 국적과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이란의 봉쇄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식 통과가 확인된 국가입니다. 33,000톤급 목재 운반선 룬천 2호를 포함한 여러 척의 벌크선이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란의 허가 아래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튀르키예.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자국 선박의 통과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대기 중이던 15척의 선박 중 한 척이 통과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일부 국가와 해협 통과를 논의했다는 발언과 일치하는 사례입니다. 그리스.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을 감수한 통과 사례입니다. 최소 10척의 그리스 선박이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을 끄거나 야간 운항하는 방식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높은 운임을 노린 선주들의 결정으로 사실상 목숨을 건 도박으로 묘사됩니다. 국적 위장 선박. 일부 선박들은 선박자 동식별 장치 정보에 중국인 선주, 전원 중국인 선원, 무슬림 선박 등의 문구를 넣어 이란의 공격을 피해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보육책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10척 이상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우방국들이 미국과 함께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선박 허위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 위험이 높아 작전 부담이 큰 상황으로 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주요국들과 군사적 위험 분산, 비용 편익 논리, 그리고 작전의 정당성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맹국들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모든 당사자가 에너지 공급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우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수혜자의 입장이며, 중국은 이란에게 전략적 파트너로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입장에서 굳이 위험한 군사작전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는 순간 이란과의 특별한 관계를 깨뜨리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 루트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한 해군 함정 약 12척을 지중해와 홍해 등 인근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이는 동맹국 방어를 위한 지원의 일환이며 호르무즈 파견 계획에 대해서는 유럽, 아시아, 걸프 아랍 국가들과 협의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NHK는 일본이 함대 파견 여부를 결정할 때 미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합법성 등 법적 제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파병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해운 안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영국이 탐지 제거용 무인기를 걸프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어느 국가도 공식적으로 파병을 확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으며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 시 얻는 실익은 적은 반면 리스크는 너무 크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의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전쟁의 향방,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전쟁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지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주된 전략으로 선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적인 전투 임무는 피하면서도 정보 공유나 후방 지원 등을 통해 동맹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고, 동시에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여 수준을 찾는 것이 각국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